안녕하십니까. 산지경매사 상품성 평가 법령 유통상식 경매 그리고 2차 모의 경매를 맡은 김용혜입니다. 산지경매사 OT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3월 5일 날 수협조항의 천안에 연수원에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협조항에 관련해서 강의지만 전국의 수협 직원 또 관련 자제분들 또는 분들의 그 수산지 공무원이라든지 수산물 품질 관리사라든지 산지 경매사가 다 사촌들이다 보니까 GWP 그 고시학원 원장님께서 어제 일요일날 협의해 가지고 강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 경매사 오늘은 OT만 하겠지만 1차 객관식이 4과목이 있고 2차 모의 경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책은 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험 대비해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상품성 평가를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해서 수협 조항의 3월 5일 강의 때문에 급히 개정을 한 4, 5일이나 하려고 했는데 원고는 준비했다가 해야 되는데 못해가 3월 5일 날 강의 때문에 급히 상품성 평가만 먼저 냈습니다. 물론 이 책 포지 같은 것은 김태산 작가가 웹툰을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김태산 작가가 이 포지를 다시 새롭게 다 바다 색깔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날 강의를 하고 나서 수협 직원들이 제 책에 대한 그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 책 주인은 제게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고 출판사하고 그린노드 사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만큼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지 경매사가 올해 2회입니다. 8월달 접수가 7월 하면은 8월달에 볼 것이고 8월 접수를 하면 9월 초에 봅니다. 1회 2009년도 1회 때는 저는 1차만 되고 2차가 제 가르친 제자들이 다 됐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그날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2차 모의 경매가.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스승이 떨어지니까 미안해가지고 제자가 돼야지 뭐 스승이 되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는 1차 산지 경매사 1차가 1회 때 되어 있습니다. 2차만 보면 되는데 저는 또 책을 제자다 보니까 직접 1차부터 접수해서 그걸 보고 책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산지 경매사 2회 보시는 분들도 역시 영도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같이 보겠죠. 그것도 또 1회 대신 동기들이 선배들이 또 현수막 걸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지경매사 1과목에는 원래 수산물 유통법 및 관련 법령, 부속 법령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실무고 네 번째 과목이 상품성 평가입니다. 왜 제가 상품성 평가를 열었냐면은 가락이 가장 많은 데가 상품성 평가입니다. 상품성 평가가 가락이 제일 많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성 평가가 결국은 수품사에서는 수확 전후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론입니다. 수품사 2차에서도 역시 품질 관리 등급 판정 실무가 들어가 있고요. 그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이 상품성 평가다 보니까 저도 여기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하더라도 다른 강의 2차 모의 경매하고 상품성 평가 2차 모의 경매는 여기 김창경 산지경매사 1기도 할 겁니다. 김성길 산지경매사 1기도 할 것이고 제가 지금 수품사든 오늘 OT를 2개 찍었습니다. 수품사 수산물 품질관리사 1차 2차에 관계돼 가지고
1차는 제가 없어도 강의가 됩니다. 누가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요. 2차는 제 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간세사라든지 등의 그 2차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용희가 경매사도 있고 수품사도 있고 간세사 등등 또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그래서 이제 경매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지고 있지만 제가 간세사를 20기입니다. 간세사 20기 동계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대 제가 이골이 나가지고 시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차재신 간세사가 이 친구는 20기가 아닙니다. 공부는 저하고 같이 했는데 18기가 되었어요. 18기. 40대 중반밖에 안 됐고요. 간세사 개업을 하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해서 2차 때문에 차재신 간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품사 2차 때문에. 제가 인계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 김창경, 김성길, 정종현, 정종현은 우리 수품사 2기 그 재무이사입니다. 제가 동기회장이고요. 수품사는 제가 2기입니다. 이게. 여기 수품사 자격증 있죠. 129번. 네, 제 겁니다. 129번. 우리 동기가 128명 뽑았는데 제가 그래서 동기회장이다 보니까 1번 줬는지 129번입니다. 코믹입니다. 그래서 이 상분성 평가가 그 산지 경매사에서 핵심입니다. 그 군액 경매사, 산업인력공단에서 경매사가 또 있는데 거기서는 수산부로 경매사라 그럽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쪽에 7, 8년을 공부해 왔는데도 가장 어려운 파트가 상품성 평가, 즉 수학 준후 품질 관리 이론입니다. 우리는 이걸 실험을 안 하고 이론적으로 많이 접하잖아요. 뭐 대학 교수들이야 실험도 하고 자기 전공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그에 또 박사고 그러게. 근데 저같이 이렇게 그 무역 전공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간세사고 수산물에 대해서 업을 했다 하더라도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7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도 가장 어려운 데가 상품성 평가다. 교수들이 만약에 어렵게 내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GWP 그 고시학원 원장도 어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그럼 강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OT를 오늘 3월 15일 날 찍는 겁니다. 3월 15일인데 그러고 나서 준비 좀 했다가 4월 초나 중순에 바로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교재는 이런 형식으로 이 웹툰 김태산 작가가 했는데 이런 형식으로 상품성 평가가 했으니까 상품성 평가 내용에 앞에 그 타이틀만 좀 바뀔 겁니다. 이 포즈는 그대로 나갑니다. 이거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OT 오늘 그 산지 경매사 OT를 하면서 상품성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요번 말에 책은 다 나옵니다. 개정판이거든요. 2019년도 제가 첫 판을 냈으니까 제 밖에 책이 그 시도를 안 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두렵거든요. 그렇지만 시작을 해보니까 모든 정보 수집을 하고 모든 우리나라 책을 다 보다 보니까 그 출제 경향하고 맞아졌습니다. 다만 올해 2회 때는 상품성 평가가 굉장히 가락이 나니까 이걸 가지고 그 수험생의 가락을 합격 수를 조절할 것인가 아니면은 법령인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그 경매사 군액 경매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매사가 18회 때 제가 그때 경매사를 땄거든요. 지금 원래는 이 수품사 옆에다가 경매사가 달아놔야 되는데 그 자격증 아직 발급을 제가 신청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이 경매사가. 요 경매사를 가지고 있으면요. 산지 경매사 1차가 이 4과목이 면제됩니다. 면제되고 2차만 봐도 되는데 그 3월 20일 요번 주 토요일 날에 보기 때문에 접수 늦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 조건은 안 되죠. 그걸 알았으면은 이 산업인력공단의 경매사를 따고 산지 경매사 4과목을 면제를 받고
2차 모의 경매만 준비하면 되었었는데도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지경매사 OT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올해 8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 1차는 7월 달에 있고요. 7월 17일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산지경매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3월 20일 날 시험 보는 경매사는 늦었고,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뭐 접수할 수도 없고 시험 볼 수도 없죠. 그러면은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월 5일 날 제가 그 천안에 수협중앙회 연수원에 수협 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는 제가 19년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고창 수협에 그 당시에는 제가 간세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는 그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돈도 안 받고 제가 특강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충이란 조합장님, 김충 조합장님이 굉장히 정책에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직원한테 따라. 그래서 그 고창 수협이 1년에 1,000억인가 더 수익을, 판매 수익을 올리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창 수협. 그만큼 고창의 그 조합장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박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따라하니까 주부도 계시고 갑자기 직장인들이 공부를 하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20명이 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강을 이제 듣고, 그리고 그게, 김먹먹 과장이 그 중에서 젊다고, 제가 노량진에서 공무원 때니까 무료로 강의를 스터디를 빌려가고, 그때는 제 사무실이 없었으니까 하면은 특별한 거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노량진까지 고창에서 올라왔습니다. 보통 스터디를 한 2시나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 첫째 나가갖고 정읍 나가갖고 KTX인가 막 타고 올라오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1시나 2시 와가지고 6, 7시 끝나가지고 밥 딱 먹고 또 용산 가가지고 정읍 가고 고창 가갖고 배운 걸 또 전파하고 그런 김빵빵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영도 가가지고 그때도 제가 가니까 저도 시험 접수했으니까 제가 아무리 수분사 동계장이고 하더라도 저도 시험은 접수했고 다 인사로 다녔는데 고창 수협장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조합장님 왜 왔냐 그러니까 아니 내 직원들이 보는데 왜 안 왔냐고. 그리고 차까지 대질해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직원들한테 시험 잘 봐라고 지원하시더라고. 아, 나 진짜 리더는 저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이 해가지고 20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 16명이 시험이 되었습니다. 1차가. 그런데 2차는 또 16명이 시험 보러 왔을 거 아닙니까? 영도에 바로 왔는데 보니까 한 명이 그날 결혼식인 거예요. 근데 한 명은 못 오죠, 결혼식을. 결혼식 때문에 시험을 못 볼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결혼식 몇 시인데 물어보니까 2시래. 그러면 영도에서 보고 빨리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는. 그래서 그 친구가 시험을 못 보고 나머지 15분이 시험을 봐가지고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고창 수협에는 산지 경영사 1기가 15명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의 수협에 산지 경영사들이 많이 보셨습니다. 155명 중에서 거의 8, 90명 정도가 수협 직원입니다. 그 내부적인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문제는 수협 직원이 나서서 국가 정책에 맞게끔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해야 될까 이겁니다. 산지 경영사가. 앞으로는 수산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경매사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한 거는 그 전에 뭡니까? 수산물의 등급 판정,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 품질관리법 제106조 2항, 시행구칙 134조 2항에 따라서 수산물 품질관리사만 등급 판정을 합니다. 등급 판정을 해가지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고
그 결정을 한 후에 산지 경매사나 군내 경매사에 있는 수산부로 경매사가 경매를 매기고 중도매인 또는 산지 중도매인이 매매 중개를 했잖아요. 도매를 샀으면 그 낙찰 받아가지고 몇 번 33번 중도매인이 낙찰을 받았으면 그것을 또 다음 도매상한테 팔겠죠. 그러니까 스타트는 뭡니까? 이거 억가겠죠. 억가. 그러니까 수확하는 수산기업이겠죠. 수산업의 3요소 경자시, 수산경영의 4요소 자연기물, 경영활동, 자원조달, 생산, 판매, 생산 양식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생산 양식을 하고 나면은 의액물 운반업이 오죠. 양육이 되었어요.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산물 품질관리사가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양식을 하면요. 생산하고 양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수품사가 등급 판정을 합니다. 수품사가 등급 판정을 하면은 중앙도매시장이나 도매시장이나 산지위판장에 가면요. 경매를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때 산지 중도매인, 도매인이 들어갈 것이고 그때는 경매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산지 중도매인 그리고 경매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소비 단계로 들어가겠죠. 결국 뭡니까? 수품사 역할이 따로 있고 경매사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수품사도 가지고 있고 경매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저같이 준비한 사람이 몇 명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은 정종현 수품사이기 내 동기 하고 5명 안에 손꼽습니다. 10명도 10명 되나? 10명 되겠네. 내 동기들이 빠릿빠릿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수산물의 등급 판정도 할 수 있고 경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법에 그 분할이 안 돼 있고 경매사도 등급 판정하고 가격 매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고창에 가서 그 경매사한테 그 얘기했죠. 그 당시 경매사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하여튼 그런 경매 하시는 분한테 등급 판정할 수 있어. 그걸 하고 있대.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법이 다른데 법에서 못하고 돼 있는데 왜 경매사가 등급 판정하냐고 웃으면서 그랬죠. 그래서 수품사 따라 그랬어. 앞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수품사는 수산물 품질관리사를 따면은 수산지 공무원의 가산점 3점이 생기면서도 수산물에 대해서 등급 판정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매사가 들어가면은 가격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가격을 경매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최고 낙찰자한테 최고 입찰한 자를 낙찰시켜 가지고 경매를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수산물 품질관리사와 경매사가는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경매사는 가격을 많이 올려가지고 생산자를 또는 수입 산지 위판장의 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봐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시켜놓고 경매까지 붙인다는 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해오니까 문제겠지만 그래서 법을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은 별도의 자격증, 수품사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인데 주관식을 4개월, 5개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월 15일 날 2021년 수산물 품질관리사 앞 시간에 OT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2차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들어가면은 5월 달에 들어가면은 이게 5가 맞죠? 1, 2, 3, 4, 5 맞죠? 6, 7 경매사도 이렇게 헷갈립니다. 8, 9 5개월 정도를 해야만이 수품사 2차가 통과됩니다. 1차 보고 80일 동안에 하면은 늦었습니다. 2차가 있으니까 주관식입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은 하늘과 땅입니다. 아는 것과 적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차재신 간시사를 영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래서 하고
이게 이제 한번 더 보이더라고. 수산물 분지관리사 자격증입니다. 뒤에는 저 신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퉁퉁하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지금 떨어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 붙을 가는데. 요거, 어유야, 요거 없어도 붙는데요. 뭐 이상하다, 이거. 안에 거기 된 거예요. 예. 이게 수산물 분지관리사 자격증입니다. 경매사 자격증은 제가 신청을 못했어요. 제가 바빠갖고. 그리고 저도 요번에 또 경매사 자격증 청갑으로 접수해 놨어요. 되면 같이 접수하려고.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껐습니다. 자, 산지 경매사는 제가 20분 시간을 OT를 한 이유가 정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둘러서 했습니다. 경매사, 수품사, 산지 경매사 반드시 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수산물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 산업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6, 7년 동안 제가 책을 50권 여기에 쓰고 제 개인 돈이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 수산부로는 우리나라에서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서로 잡아봅시다. 저는 우짜도 갈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여러분은 자격증을 따고 여러분 갈 길을 가든 자격증을 따시고 저하고 같이 가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은 산지경매사를 따시라고 놓은 거고, 그러니까 산지경매사 앞으로 강의는 이렇게 할 거다. 1차 내과목, 2차 모의고사, 모의경매. 이번에 3월 20일 날 군내경매사를 보고 나면은 2차 모의경매를 부산의 김창경 산지경매사 1기 발대인 사무총장이 김창경 씨가 부산에서도 하고 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강의는 무료로 올릴 겁니다. 왜? 3월 20일 내일 모레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건 하되 이 산지 경매사 할 때는 GWP 고시학원에서 그때 강의를 할 겁니다. GWP에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면은 그 재능 기부를 못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자, 산지 경매사 8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상구성 평가가 너무 깊이가 있고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지 경매사 OT를 마치겠습니다. 책은 이런 4권을 가지고 할 겁니다. GWP 고시학원의 산지경매사 개설을 승인해 준 김동주 원장한테 고맙습니다. 관계자분한테도 고맙고, 그리고 수산물 품질관리사 개설도 역시 어제 김동주 원장이 합의해 가지고 우리 앞에 OT를 찍었죠, 그죠? 감사드리고, 수산물 품질관리사와 산지경매사와 수산지 공무원 또는 수산부로 경매사 다 사촌입니다. 하나만 공부하고 나면은 조금 방향 틀어가지고 조금만 저한테 컨설팅 받으면은 자격증을 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중에서요, 수산물 품질관리사 2차입니다. 수산지 공무원이 더 어렵네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걸 따고 나면은 가산점이 3점이 생기는 겁니다. 국가 자격증에서 가산점 3점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산지 경매사는 그거는 없지만 우리가 경매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얻을 게 우리가 할 일이 취직이라든지 전국에 산지 공판장, 위판장이 거의 200몇 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앞으로 경매사가 다 투입되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는 자격증입니다. 반드시 따시기 바랍니다. 예, GWP 고시학원의 산지경매사를 강의를 맡은 김용입니다. 즐거운 봄을 맞이해서 여름에 살이 찌고 가을에 살이 찌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올해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합격증을 가지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산지 경매사 또는 수산물 경매사, 수품사, 수산물에 대한 가족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격증을 들고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지 경매사 OT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산지 경매사 OT에서 그 상품성 평가는 2-3개 더 강의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달 4월 중순 넘어서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지 경매사 화이팅! 반드시 따시기 바랍니다. 수분사 따시고요. 예, 수분사는 있죠. 예, 감사합니다.